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기운이 좋아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지내시기가 아주 적당한 날씨였죠. 어제 빗방울이 조금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가 옷이 저릴 정도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문제하고요. 또 요즘에 그 교통사고 낸 문다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참 말도 많고 탓도 많은 문다혜 한남동 힐튼 호텔 앞에서 우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 차선 쪽으로 차를 꺾다 보니까 택시가 같이 받아버렸어요. 택시. 그 시간이 새벽 3시다. 그 3시까지 뭐 했느냐? 요즘에 말 많습니다. 호텔 앞인데 술을 먹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도 많더만요. 비틀린 아주 요즘에 인기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동훈 대표, 진짜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어제 올랐잖아요. 어저께 서울공항을 출발했는데 거기에 한동훈 당대표는 출국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부산에 그 재보궐선거인데 금정구에 그 재보궐선거인데 거기 가서 하고 부산을 가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또 저녁에는 친한계라고 그러는데요. 친한계 국회의원들 한 20여 명과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동남아를 순방길에 올라갔습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이번에 동남아 3개국 순방을 가기 위해서만 간 것이 아니고 라오스에서 아셈 회의를 열립니다. 아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루 반 정도 땡겨서 가는 길에 그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와 더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또 거기서 그 정상회의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빈 방문을 이렇게 합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아셈 회의 그 순방길에 가는데 아셈 회의는 무엇이냐? 이거부터 해야지.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셈 회의 아시죠? 아셈 회의는 51개국으로 그 회원국이 되어 있어요. 51개국이 회원국이고 EU, 유럽 정상 그 위원회하고 아세안 사무국이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13개국, 태국, 필리핀, 라오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51개국이 그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서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자는 뜻으로 이 아셈 회의가 설립됐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따가서 필리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으로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서울공항에서 비행기 트랍에 타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들 야당들 말이죠. 잊지도 않고 문통때 다 조사들 하고 검사가 조사하고 뒤지고 해서 그때 아무것도 못 찾아냈던 거 아니에요. 문통 때 그때 얼마나 저겠습니까? 그런 거 같아. 지금까지 우려먹어 김건희 씨를 갖다가. 나 김건희 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좀 그러지 말고 생산적인 정책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야당들 말이에요. 예? 이재명 사법이 있을까 빨리 결판이 나와서 그게 죄가 혐의가 있다 해서 구속이 돼서 아주 영장의 감방에 가든지 무혐의에 대해서 나오든지 무혐의에 되겠습니까? 이게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래야지 이 보통 사람들도 그걸 믿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의 첫 행선지인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서울공항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요, 언론에 들어서 말이죠. 이게 신문을 다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격이 졌느니 껄끄러니 무슨 친하니 친윤이 하는데요. 이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16일간 하잖아요. 앞으로 16일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해서 선거운동 들어가는데요. 반드시 어제 그때 부산에 가서 지원 유세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요. 그거는 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꼬리가 잡히는 겁니다. 이래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 아무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꾸 언론이, 야당이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을 시켜 놓는 거지. 이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못 풀어나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동훈파, 한동훈 지지하는 한동훈 국회의원들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볼 때 자꾸 이게 빌미를 주잖아요.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국민의힘 원내 대표단과 만찬을 했다. 그래서 거기는 한동훈이는 자리가 무슨 마땅치 않아서
안 갔다, 불참했다, 뭐 안 불렀다, 뭐 자꾸 불문을 주잖아요. 그때게 원내대표들고 원내 뭐저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는 아니죠. 당연 대표긴 대표인데 그래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참석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보란다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한파가 왜 필요합니까? 한동훈파가 왜 필요해요? 그거는 그 자꾸 야당들이 빌미를 주는 거죠. 이 국민의힘이 있는 의원들이는 당원들은 모두가 윤석열파입니다. 따지자면 윤석열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에 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통령이 없을 적에 이제 민주당 같이 대통령이 없을 적에는 당 대표 체제로 당이 이끌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에서 뭉치는 겁니다. 당 위에서 뭉치는 게 아니고 당은 당대로 이러되 그 일이 그 자당에 있는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동훈파가 윤석열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동훈파, 무슨 추경호파 이런 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말하는 거는 야당 연랑 좌파 언론들이 자꾸 그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렇게 있습니까, 여기. 그거 자꾸 만들고 따지고 뭐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쪽에 당에 있는 대통령을 갖다 탄핵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절대로 그런 당원들이라든가 그 당직자들이든지 뭐 원내 의원들이든지 원내 그 위원장들이든지 모두 다 한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대통령파가 다 되는 거 됩니다. 그게 한국 정치상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버리면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나가야 돼. 다 나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당만 자꾸 헐뜯게 만들고 당만 해당 회의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북한에 대해서 좀 주의 좀 해라,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그런 뜻의 의미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이 대개 여당에 있는 그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그 당 대표라든가 행정부의 그 수반들이 의례적으로 그냥 그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는 모십니다. 그것도 정치입니다. 그것도 야당이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 의례적인 관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한 대표가 재보궐선거 지원하라 부산 간다고 부산을 가버리고 거기 없었다. 그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치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정치 경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국민의 부름으로 대통령으로 나오고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와 비슷할 거다.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대표도 대통령 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땐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때 나라가 뭐 문통때 엉망진창이고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렇게 하니까 검찰총장인 그 아주 추진력도 있고 배짱도 있고 또 틀도 대통령 틀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는데요. 한동훈 이 당 대표는 그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없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한동훈 대표가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정치계에 제가 속해서 있는 지가 한 5, 60년 됐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다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그 대표는 검찰에서 공무원을만 쭉 있다가 그 일종의 행정부 수반으로 행정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 때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인 속해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정치력을 그때부터 저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때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 언론에 많이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또 그때 가장 가깝다는 이현석 그 검찰총장을 같이 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때. 그랬는데도 이현석 검찰총장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 정치에 정말 많은 경륜이 있는 이 당원들이든가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여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 그 대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끈끈한 어떤 그 우애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그 한동훈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 위치가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저기다 수준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주의에서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주변에 참모들 갖다가 뭐 하문경이니 뭐니 이렇게 운동권 저기 좌파했던 사람들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다 참모로 놔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난리 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지난번에 22대 국회 공천을 하고 또 22대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공천에서도 비례대표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또 공천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그 22대 국회에서 아주 저기 크게 패했잖아요. 국민의힘이 108명밖에 안 됐잖아요. 150명 정도를 모두가 내다봤었는데 대통령이 있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108명밖에 안 됐다. 참패를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 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물러나서 그때 비상대책 대표죠. 물러나가지고 다시 당 대표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도 점점 더 용산 대통령실하고 거리를 띄고 만듭니다. 가뜩이나 야당에서 자꾸 그 이간질을 하고 뭐 좌파 언론들이 이간질을 하는데 그 빌미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무슨 사과해야 된다, 무슨 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똑바르게 얘기를 못해요.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고 뭐래 삐딱거리고 삐까딱거려 나오고 당 대표나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든 그 총대를 야당을 겨냥해야 됩니다. 야당을 대통령은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서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겨냥하는 거는 그거는 잘 보이지 않고 자꾸 내부에서 여기서 내부에서 용년 대통령실하고 뭐 자꾸 찌끄 밟고 합니다. 찌끄 까불어요. 뭐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윤석열 대통령만큼 올려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여당에 아주 오래 있던 분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로 봐서는요.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가다는 대통령 후보는 게임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보장 못해요. 국회의원도.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쪽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든지 일단 커버하고 그다음 막아주고 야당과는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해나갑니다. 여기 지금 야당에 얼마나 빌미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그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게 지금 몇십 명입니까? 그 저기 뭐기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쪽에 대해서 발언을 못해. 거기에 치고 들어가지를 못해. 거기다 총질을 못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참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지금 한동훈이 뭐 어제 무슨 종로에서 뭐 한동훈 지전은 한동훈 파들 뭐 20명인가 만찬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꾸 한동훈이만 깎아내리는 겁니다. 한동훈의 그 당에 있는 이 유권자 표심의 당원들의 표심이 정말 이 순수한 우파 당원들은 아주 단단한 자기 편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잘라내고 자꾸 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이는 자리를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보면 전에는 27%, 24%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14%에서 오르내렸게요. 14%. 오히려 이 사법 리스크에 지금 저 구형을 3년, 2년씩 받은 이재명이가 24%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동훈이는 꿈꾸다 만다. 꿈꾸다 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이 더 가시밭이 험난한 길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그 특색, 한국 정치에 문제점이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너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셈 회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셈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셈 회의는 1996년 아세안 플러스 세 국가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과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96년도에 아시아와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통령 또는 수상과 EU 집행위원장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제1차 회의는 1996년 3월 1일부터 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아셈은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이 20세기에 소원해진 관계와 교류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2018년 현재 아셈은 아세아 유럽의 51개국과 EU 집행위원회 아세안 사무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아자하고 유럽의 이자를 표현해서 아셈회라고 하죠. 마크를 보게 되면 빨간색은 아시아를 생각하고 파란색은 유럽을 뜻하며 동서 문화와 화합의 공존을 상징한다. 이게 지금 현재 아셈 그 회의의 그 마크입니다. 마크. 아시아 유럽 미팅, 아시아 유럽 미팅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 파란색은 아시아를 말하는 거고 이 빨간색은 유럽을 말한다. 보기는 이저 마크를 보기는 좀 엉성한 것 같으네요. 뭐 엉성하나 마나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러분 이번에 오늘 오후에 필리핀에 벌써 도착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민도 만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활동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필리핀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났을 적에 그 16개국 참전했던 국가가 거기에 필리핀도 있습니다. 필리핀.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필리핀
그 우리나라 6.25 때 참전 거기에 그 참전 묘소에 가서 헌화를 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6.25를 겪지 않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6.25에 16개국의 그 유엔에서 파병한 사람들이 참전하지 않았으면요. 이 나라는 지금 공산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볼 적에 종북 좌파가 얼마나 많고 간첩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갖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답답한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이북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 애송이가 그저 남한을 침전하기 위해서 침범하기 위해서 그냥 핵 개발하고 미사일, ICBM 계속 개발해서 그냥 연습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는 그 야당 좌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 지금 현재 이 유튜브 방송에 저 뒤에 동상이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의 동상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 맥어더 장군이 저 8m 바깥에서 이 함포를 쏘아서 인천의 그 시내에 있는 그 북한 그 중국 그 공산당들 군인들 때려 부수기 위해서 그 부산에서 배로다가 인천으로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북한을 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9.28 서울 수복한 것도 그 서울도 한 것도 메가다 장군 때 그때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이렇게 자유민주화를 일어나게끔 만들어준 이 나라가 지금같이 경제 대국이 되고 수출 대국이 되게 만든 그 원동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지만 실상은 그 내막에는 미국의 도움과 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한국에 있던 공산당을 다 몰아내고 남한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다. 이 좌파들보다는 100배 만배 고마운 사람이에요. 종북 세력보다는 1000만 번 억만 만큼 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종북 세력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북한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왜 한국에 삽니까? 왜? 당신들이 한 게 뭐 있어? 나는 그래도 이 나라 6.25 사변 때 이렇게 기적적으로 폭탄 속에서 살았지만 물론 그때는 어릴 때인데요. 피난길에 겪었지만 살았지만 나는 그 이후에 현대건설 있으면서 정말 그 적은 월급 받으면서도 현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현대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도 그렇고 뭐 대우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깨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화를 잘 지켜서 자선 만대 이대로 번영된 국가를 계승하려고 한다면 그런다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야 됩니다. 좌파 종북 세력은 국가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데 그거 못해요. 근데 그런 좌파 이 야당이 있는데 여당에 있는 한동훈파 같은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답답한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이것이 한데 뭉쳐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파들은 내쫓아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최상병 그 국회 그 투표할 적에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저도 방송했습니다.
네 사람이 이탈이 나왔잖아요. 108명도 적은데 그 중에 4명이 표가 찬성 쪽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 찾아내서 공개하고 국민의힘에서 필요 없으니 너들 나가라. 출당 조치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살아나가는 데 매우 필요한 겁니다. 아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있는 의원들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야당 좀 잘못하는 것 있으면 야당 좀 죽기 살기를 좀 공격 좀 해봐요. 저런 사람들 다음에 또 당선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맨날 이렇게 정치 후진국, 정치 이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국민이 혜택을 받을 일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걸 많다 이거예요. 왜 민생법원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번에도 아셈 회의에 가서 많은 성과를 내시고 외국과 많이 또 이렇게 협력하셔서 수출도 많이 늘어나게 하고 방산물자도 좀 더 많이 팔고 원자력 발전소도 더 많이 수출해서 외국에다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돈을 그냥 갈 길을 긁어 모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화이팅! 박수!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일 또 지나면 모레 또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또 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심히 날씨라고 봅니다. 곤조왕TV의 곤조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